남편이 떠난 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잔잔했다. 평소 같으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마음을 안정시켜 줬겠지만 그날의 고요함은 마치 모든 진실을 삼켜버린 듯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지갑과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낯선 여성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지만 사진 뒷면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내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과 함께한 지난 10년, 우리 아이도 벌써 중학생이에요. 우리 아이? 나는 남편과 20년을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우리는 불임 판정을 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자 내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금액은 마치 생활비처럼 일정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명세서를 따라가다 결국 한 주소에 닿았다.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던 그곳. 나는 갈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택시를 잡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사진 속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여자, 그리고 그녀의 뒤로 보이는 소년. 소년의 얼굴에는 남편의 눈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남편분의 첫 번째 부인이세요? 첫 번째라는 말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 집의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여자는 말없이 차를 내오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어제 연락받았어요. 남편분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다. 남편은 나와 법적인 부부로 살면서 동시에 이 집을 숨겨왔다는 걸. 여자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려줬다. 둘 다 버리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린 것은 남편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결혼,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한 가정,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진실을 마지막에야 알게 된 나 자신이 너무도 초라했고 이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이라 믿었던 내 마음이 처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되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을. 나는 그 집을 나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잔잔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둘 다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끝까지 사랑이라 말했겠지만 내게 그 사랑은 배신이었고 상처였으며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사진을 정리하고 계셨다. 너 왜 이렇게 늦었니? 사람들은 다 갔어.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시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물었다. 어머니 알았어요? 그 사람 다른 집이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더니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같이 살라고, 그 사람 옆을 지키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라도 옆에 있어야 했다. 그 사람은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쪽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을 이유로 한 이기심은 때로 죄보다 잔인하다는 것을.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여자의 생을 묶어두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덮는 데에 나의 인생을 이용해온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숨겨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가계부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알던 우리 집의 생활비 가계부,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주소와 지출로 채워진 비밀 가계부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보았다. 죽기 전에 꼭 말하려 했지만 끝까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진실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버릴 수 없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도 아닌 전혀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허무함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의 끝에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한 줄의 기록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두 번째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어준 여자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우리 이젠 알아야 할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여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지 않았다. 우리의 분노는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는 혼자 산다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곧 집을 마련하겠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속았던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으로 진짜 슬픔의 형태가 되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남편은 우리 둘 다를 사랑했다 말했지만 결국 우리 둘 다를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떠나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이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마치 하늘조차 이 진실을 감출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유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며 꼭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낯선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남편이 평생 다닌 직장이었지만 나는 그가 업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라 생각했고,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아내라는 이유로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나를 맞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눈치더니 내 앞에 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남편분이 사전에 지정한 보험 수령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수령인은 2명입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나는 내 이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제 만난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령인 분할 비율이라는 항목이었다. 첫째 가정 50%, 둘째 가정 50%. 남편은 생전에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었고, 두 집 모두를 동일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럼 회사는 우리 말고 그 집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임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10년 전부터 두 분 모두 사내 가족 행사에 초대되셨습니다. 다만 시간대를 나누어 따로 모셨을 뿐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쉬쉬해 왔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워낙 커서 그 말은 내 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남편은 단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2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거짓은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게 끝일까? 회사를 나오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잠시만요.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맡겼다는 편지였다. 봉투 앞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우 변호사 귀하, 그리고 그 아래 비밀 등기 사후 공개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편지는 남편의 또 다른 진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세 번째 삶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앉은 변호사는 나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셨군요. 예상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망하신 지 49일이 지나면 열람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버렸습니다. 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아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분은 2집뿐 아니라 1명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시야가 흔들리며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뭐라고요? 또 다른 집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법적으로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마지막 부탁은
그 아이를 꼭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10살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모든 진실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듯 파도처럼 밀려와 버렸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밝혀지는 진실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 모든 진실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목적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떨려 단 한마디도 뱉어낼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서류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방대했다. 그중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편지를 읽게 된 당신은 이제 나의 모든 진실을 감당해야만 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한 장씩 넘겨주는 동안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남편은 의사 판정을 받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 말기 심장 질환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20%도 안 되는 진단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살아있는 동안 버려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끝까지 필요로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만든 것이었다. 첫 번째 나는 그에게 평생을 함께 살아주겠다고 약속한 법적인 아내였다. 두 번째 여자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삶으로 끌어내려던 현실적인 동반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아이였다. 남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난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선 존재해야 했어.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누구든 나를 붙잡아줄 사람들, 그게 너희였어.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변명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다. 병으로 인해 심장이 약해질수록 그는 마음을 더 집착적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그 집착의 끝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외롭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두 번째 가정의 여자는 편지를 읽자마자 오열했다. 그녀도 몰랐다. 그저 그는 자신에게만 솔직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진실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입니다.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숨소리는 가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 미안하다. 하지만 믿어달라. 나는 누구 하나 버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졌고 너무 두려웠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원망하되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불쌍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이기적이다라고도 느꼈다. 사랑을 갈망한 그의 심장은
결국 사랑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세 분 모두에게 남긴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께서는 세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한 아이도 버려지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의 남은 삶을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에서 끝없이 질문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를 증오한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이해한 척이라도 해야 할까?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선택의 결과는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남아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결말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남긴 진실을 마주한 우리들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 맞는 49째 날, 나는 두 개의 제사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내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이제야 알게 된 또 다른 10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아이 하나가 얌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 조용히 과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는 항상 그랬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생을 속인 사람,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 진실은 항상 한 방향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제사가 끝난 후 우리는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운 순간 두 번째 가정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 모두를 사랑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남은 생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채울 수는 없겠죠.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 겁니다. 남편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져 나갔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지 않기로 했다.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떠오르겠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나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USB를 떠올렸다.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기록입니다. 혼자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았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이걸 보고 있을 너는 아마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다. 내가 남긴 상처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나는 끝까지
외로움이 두려웠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가장 큰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걸.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불완전했고 그 불완전함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진심마저 완전히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화면이 꺼질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두 번째 가정의 여인과 아이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되 남겨진 아이에게만큼은 버려지는 삶을 물려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편이 남긴 상처를 고통의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책임의 유산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진실은 우리를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고 영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우리의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이별을 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진실 위에서 나는 이제 나의 생을 다시 걷기로 했다. 그의 마지막 유산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